오늘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4세기 근초고 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백제의 영토는 54,0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10266제곱킬로미터에 되는 한국의 영토 절반 가까이 됩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6세기 때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신라의 영토는 91,0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10266제곱킬로미터가 되는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살짝 작은 편이네요. 다음은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영토는 102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신라는 한국의 최초 통일 국가였습니다. 676년에 통일신라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260년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통일신라의 면적은 14만 5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고려는 공민왕이 통치하고 있던 1356년에 쌍성 총가부를 탈환하였습니다. 고려의 영토는 20만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0만 2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으로써 고려의 영토는 대략 대한민국의 2배 정도입니다. 조선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였습니다. 조선의 영토는 24만 1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략 대한민국의 2.5배 정도 됩니다. 부여는 한민족의 고대 국가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고조선에서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45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고조선은 대한민국보다 대략 4.3배 더 큽니다. 고구려 초대 동명성왕을 시작으로 704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고구려는 소스림 왕과 강개토 대왕을 거쳐 영토를 넓혔습니다. 고구려의 면적은 5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고구려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5배가 조금 넘습니다. 698년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발해는 건국 당시에 송말말갈 부족을 흡수하여 기반을 다졌습니다. 발해의 영토에 대해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로 인정되는 것은 고구려보다 영토가 넓었다는 사실입니다. 발해의 영토는 65만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발해는 대략 대한민국의 6.5배 정도 됩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기원 탐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라의 면적은 약 1826제곱킬로미터입니다. 탐라국 왕세기라는 자료에 따르면 탐라국은 기원전 2337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라가 고조선보다 4년 먼저 건국되었다는 말입니다. 탐라국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안타깝게도 탐라국은 고려의 행정구역인 군으로 편입되고 맙니다. 이로써 탐라국은 독립적인 체제를 잃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시랜드 공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랜드 공국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영국 본토와는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랜드 공국은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랜드 공국은 어떻게 건국되었을까요? 시랜드 공국은 세계 2차 대전 후인 1967년 9월 2일에 건국되었습니다. 패딩 로이 베이츠는 라디오 방송을 위해 요새를 점령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 살겠다는 사람 20명과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 시랜드 공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시랜드 공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국 후의 시랜드 공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후 시랜드 공화국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2006년 6월 23일 시랜드 공국에 큰 불이 난 것입니다. 11월까지 복구하긴 했으나 돈을 많이 썼습니다. 놀라운 점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에 도운 것은 다름 아닌 영국이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진짜 큰일이 났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랜드 공국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랜드 공국은 현재 70주년 기념 주화, 옷, 모자, 백작지휘 등을 현재 팔고 있습니다. 백작지휘가 한 14만원에서 74만원까지 하니까 돈을 엄청 벌겠네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제주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초 북한군은 제주시를 빠르게 점령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제주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제주시를 7월 14일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후 미국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제주시를 탈환하였습니다. 제주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피해 없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말고 안전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울릉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울릉도도 북한군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울릉도는 전쟁 중에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하였고 주민과 피난민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전쟁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 제주도는 상당히 안전했습니다. 북한군이 일주일 동안 제주시를 점령한 것 외에는 북한의 공격이 없었고 상당히 안전했습니다. 1592년 조선은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며 문화와 학문을 변형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이 조선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이 왜 시작되었고 그 당시 조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고 일본의 강력한 중한 집권을 확립하여 대륙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4대 외교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전쟁 준비와 중앙군과 지방군의 협력이 부족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부산포에 대규모 침략군을 상륙시켰습니다. 약 20만 명의 일본군은 조선을 침공했으며 일본의 전술과 준비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내륙으로 진격하여 6월까지 한양을 함락시켰고 그러자 조선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조선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 당했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초기 전투에서 조선이 일본군에게 패했지만 하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들이 나타나면서 조선의 반격의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수군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1년 전라자수자로 임명되어 수군의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설계하여 일본 수군을 상대로 한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거북선은 철갑으로 덮여 일본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였습니다. 1592년 5월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첫 해전으로 조선 수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긴진이라고 불리는 전술을 사용하여 일본 수군을 압도합니다. 하긴진은 화기 날개를 펼친 현상으로 일본군의 함선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물리치는 전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은 거의 전멸을 합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국시대 전성기 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고 왕은 346년 왕위에 올라 백제의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초고 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농업 기반 경제를 튼튼히 가졌으며 특히 벼농사와 곡물 생산이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농업의 발전이 백제 인구의 증가와 정치적 안정을 기여했으며 또 나아가 경제적 변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19대 왕으로 391년에 즉위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영토 확장을 통해 고구려의 세력을 만주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백제와 신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전투에서 승리하여 고구려를 강국으로 만들고 광개토 대왕 능비를 통해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540년에 신라 2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상업이 활성화되고 신라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진흥왕은 불교의 성장을 지원하며 문화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